안녕하세요. 자, 고니쌤의 신나는 거꾸로 교실 디딤 영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통일신라와 발해, 그 중에서도 3, 4, 5 소 단원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회와 경제, 대외 교류 양상을 알 수 있고요. 특히 통일신라 시기 불교 사상이 발달하게 되는데, 특히 원효와 의상의 사상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통일신라의 경제 정책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토지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이 통일신라 때 최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골 귀족들은요, 시급과 노급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자, 시급과 노급은 거의 잘 구별이 안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토지도 지급받으면서 토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노동력까지 수취할 수 있는 권리였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즉, 토지와 그다음에 노동력을 함께 지급받는다. 따라서 이것은 바로 진골 귀족의 경제적인 기반이면서 혹은 군사적인 기반의 역할도 했습니다. 따라서 왕권 강화를 추구했던 신문왕은요, 어떻게 했지? 우리 배웠죠. 자, 관료전을 지급하고 대신 노급을 폐지했다라고 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진골 귀족의 특권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한편 성덕왕 때에는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기사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수취제도, 즉 세금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국가에서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야지 이것을 바탕으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개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는 당연히 백성들이 얼마나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고 뭐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뭐냐면 바로 민정문서입니다. 자, 민정문서는요, 촌주가 3년마다 작성토록 했고요. 여기에는 토지의 종류, 면적, 노비의 수, 또 고을의 3년간의 인구 변동 내용, 소와 말의 수, 과실수 등을 파악을 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파악했다는 것은 뭐냐면 토지에 대한 세금인 조세와 또 여러 가지 인구 변동, 인구의 수를 파악을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특산품을 부과하는 곡물, 그 다음에 노동력을 징수하는 역, 이것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작성했다. 요컨대 통일신라에서는 민정문서를 작성을 해서 이를 토대로 해서 조세라든가 곡물이라든가 역을 부과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 조세는요,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곡물은 각 가구마다 특산물을 징수하는 겁니다. 예컨대 삼배라든가 그 다음에 배 이런 것들, 과실류 이런 것들을 부담을 시켰지요. 역은 노동력을 징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로 차출하거나 아니면 성이라든가 궁궐을 건축할 때 노동력을 부과하는 것을 우리는 역이라고 합니다. 자, 통일신라에서는 이 민정문서를 토대로 해서 이러한 세금을 거두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발해의 사회와 경제를 보겠습니다. 발해 주민들은요, 지배층인 고구려계, 그 다음에 피지배층인 말가린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고구려 귀족, 일부 말갈계 귀족이 있어서 이들이 중앙과 지방의 주요 관직을 차지했고요. 평민의 대다수는 말가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해는 소수의 고구려 계통의 지배층이 다수의 말가린을 지배하는 그런 체제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라와 발해의 대외 교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라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당연히 신라는 당과 빈번한 교류를 했겠죠. 사신이라든가 유학생,
승려, 상인들이 빈번하게 왕래하게 되면서 교류가 아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당나라에는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인 신라방, 그 다음에 여관인 신라속, 그 다음에 사찰인 신라원 등이 설치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그만큼 얼마나 많은 신라인들이 당나라와 교류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일본, 그 다음에 아라비아와까지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라 시기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은 울산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 무역, 해상 무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해적이 들끓기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중요한 장보고는요, 자, 완도에다가 청해진을 설치를 해서 해적을 소탕을 하고 남해와 서해의 해상권을 장악했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우리 장보고 뭐라고 해요? 바다의 왕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발해를 보도록 할게요. 발해 역시 당과, 그 다음에 신라와도 교류를 했습니다. 당과는 우리 무왕 때는 당과 적대적인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문왕 이후에 당 문물을 수용하게 되면서 활발하게 교류를 합니다. 그래서 당의 산둥반도에는 바로 발해관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라인들은 신라방, 신라소, 신라원을 설치했고, 자, 발해인들은 발해관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발해는 신라도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도는 길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통일신라와 발해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기에는 당연히 유학도 보급되고 학문도 발달했습니다. 자, 신라부터 보면 우리 앞서 공부했다시피 우리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다라고 했죠. 그리고 국립대학인 북학을 설치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특히 이 원성왕 때는요, 유교 경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따져서 그 정도에 따라서 관리의 체화는 독서 선풍과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과거제와 조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독서 선풍과 잘 실시가 됐을까요? 혹시 이러한 독서 선풍과를 실시하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게 될까? 그렇지, 바로 진골 귀족들이 피해를 봐. 진골 귀족들은 가만히 있어도 고위관직은 다 차지할 수 있는데 유교 경전의 내용을 시험을 봐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관리를 주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진골 귀족들은 독서 선풍과의 실시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선풍과는 실시는 됐지만 오랫동안 유지되지는 못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시고요. 자, 발해 역시 유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역시 발해 역시 국립대학인 주자감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삼성 육부제, 근데 그 육부의 명칭이 유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있었죠? 기억납니까? 자, 이렇듯 발해 역시 유교가 발달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우리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기에 불교 사상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 통일신라 시기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불교의 대중화가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불교라는 것이 지배층, 왕실과 귀족들, 즉 지배층에게만 전파되어 있었지 일반 평민들은 불교가 뭔지도 잘 몰랐단 말이에요. 부처님을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일신라 시기 바로 이 원효와 의상이 활약함으로써 일반 민중에까지도 불교, 부처님을 믿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효는요, 모든 것이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일심 사상을 확립을 하게 되고요. 자, 아미타 신앙을 전도합니다. 아미타 신앙은 뭐냐면 어려운 불교 경전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저 나무 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우게 되면 누구나 다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이, 이 무식한 민중들이 불교 경전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된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나무 아미타불을 외쳤겠죠? 쉽죠? 자, 그래서 일반 민족들도 이제 부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인요였습니다. 기억합시다. 자, 의상은요,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화엄사상, 또한 관세음보살을 믿어서 현세의 고난으로부터 구원받겠다라고 하는 관음신앙을 통해서 역시 불교 대중화에 기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해초라는 사람은 불경을 구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게 되는데, 그 인도로 가는 과정 중에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여러 가지 풍물을 기록한 왕호 천추국전을 남겼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중앙아시아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한편 통일신라 말기에는 선종이 확산됐다는 거 우리 앞서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요, 바로 통일신라와 발해의 경제, 사회, 그 다음에 사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예술 쪽을 살펴보는데, 통일신라뿐만이 아니라 삼국시대까지 총괄적으로 해서 삼국과 통일신라의 예술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수업 들으셨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